비염에도 약간 종류가 있다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콧물이나 재채기가 주.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쉴 새 없이 나오는 재채기, 코는 간질간질, 눈은 가려워서 붉어지고 눈물, 콧물이 주룩주룩. 한절기가 되면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너무도 괴로운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레르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은 한의사가 되기 전 약사였던 제가 알레르기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해 드실 것 같아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약이 바로 지르텍입니다. 지르텍은 졸음을 유발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을 줄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으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복용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히스타민을 만들어내고 또 분비하는 비만세포를 확대한 현미경 사진인데요.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리평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그러면 히스타민이란 어떤 기능을 하는 물질일까요? 히스타민은 즉시형 감인 반응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외부 자극이 발생하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이 쏟아져 나오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관에 있던 액체 성분들이 조직으로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비염으로 인한 눈물, 콧물, 반복되는 재채기가 있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퉁퉁 붓는 맥간부종도 있는데 사진을 보면 알레르기로 왼쪽 사진처럼 퉁퉁 부었던 사람이 호전이 되고 나면 원래 얼굴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맥간부종이 이 정도로 사람의 형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팽짐과 발적 반응과 그로 인한 가려움 증상도 히스타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로 혈장액이 혈관 밖으로 노출되면서 발적, 팽진 반응이 일어나고 구심성 지각신경을 흥분시켜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색거리는 호흡음이 들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순식간에 호흡이 곤란해지는 응급반응을 나타내는 천식도 히스타민이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켜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히스타민은 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 위장관, 그리고 호흡기 점막 등 인체 여러 부분에서 세포 대사 및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수술로 효과는 어떨까요? 보통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중격 만곡증을 가지고 있는데 코가 막히게 되고 이런 이제 비염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보통 권하죠. 비염에도 약간 종류가 있다는. 그쵸. 그러니까 콧물이나 재채기가 주된 증상이 되는 거는 알레르기 비염이고, 그리고 코만큼이 주로 이제 주증상인 비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축성 이제 비염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비염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코가 막힌데 이 사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비중격이 휘어 있다. 그러면 보통 휘어 있는 것 때문에 한쪽 에어웨이가 막히게 되니까 이쪽 부분을 펴주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보통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그게 이제 안면비대증하고 되게 관계가 많죠. 그럼 항히스타민제 복용 시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분비된 히스타민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막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타민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병균이나 이물질 등의 자극 요인들이 우리 몸을 침범해 병을 키우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항히스타민제가 가진 부작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콧물 감기 약이나 알레르기 약을 드시고 졸려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복용 후 졸음이나 시력 저하, 인지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업무를 중단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반응 외에도
위액과 위산 분비량을 늘리고 구강을 통해 들어오는 병독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위액과 위산 분비가 저하되고 위산내에 1차적으로 사멸되어야 할 세균이 죽지 않고 소장까지 도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염증 반응은 더 넓은 범위까지 침범하게 되고 결국 알레르기 반응은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치료약이 아니라 증상 완화제입니다. 알레르기 약을 꾸준히 먹으면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양약 같은 경우에는 대증요법이거든요. 증상이 생겼을 때 증상을 억제를 해주겠다는 개념인 건데 실제로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상태로 몸이 기본적으로 자가 치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생기기보단 더 예민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항히스타민제는 초반에는 증상이 초기에는 이걸 먹었을 때 들을 수 있는데 이걸 만성적으로 몇 달씩 실제로 몇 년씩 이렇게 먹게 되면 약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성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알카리성인 칼슘을 세포 내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 섭취만 안 하셔도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낮 동안 만들어진 대사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되었던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성인의 경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 섭취량을 줄여주세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그만큼 지방량은 늘어나게 되어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비만형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생성을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실내 온습도 유지하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온풍기,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우리 몸은 열 손실이 커지고 체온이 쉽게 떨어져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4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레르기 증상이 생겼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일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